한국 경제가 그래서 이 제조업의 위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92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이 되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요. 외환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기억들 안 나시겠지만요. 성장률이 그 전에 91년도에 11% 이렇게 하다가 6% 뚝 떨어집니다. 당시에서 언론들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6% 됐는데도. 일본이 아까 4%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갑자기요. 우리도 6%뚝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다가 그게 갑자기 외국 자본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갑자기 철수할 때 터진 게 외환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내수가 약해지게 되고 일자리 양극화도 진행되어지고요. 소득 분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정확하게 92년도부터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우리가 격차를 얘기할 때 되게 뭡니까?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임금 근로자들의 로망이 자기 사업하는 자영업이었었어요. 그때는 자영업이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과당 경쟁도 없었습니다. 근데 92년도부터 격차가 벌어져요.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가 소득 격차가요. 그래서 특히 영세한 자영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업들은 제조업에 그러니까 한 3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충격받아도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최근 현상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기업이 해외로 부품 조달하면서 중소기업 상황이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이 격차가 거의 60% 밑으로까지 떨어진 게 이게 아주 격차가 아주 고착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하나의 묵은 이 결과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조업, 수출, 대기업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재벌 대기업의 주력 산업들이 다 제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제조업체죠. 현대자동차 제조업체죠. 수출이 안 좋게 되면은 다 타격받아요. 연쇄적으로요. 수출이 뚝 떨어지죠. 대기업들도 매출액 증가, 성장률 뚝 떨어져요. 대기업은 피신할 길이 있죠. 중소기업 협력업체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들 고통을.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은 도망갈 데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수출주 선에 끝났기 때문에 거예요. 제조업 생산액이 거의 멈춰버렸죠. 2011년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끝나는 해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조차도 소득이 이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중산층이 소득이 명목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저소득층화 돼가고 있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도망가려도 서비스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손을 안 대고 주로 금융, 의료, 교육 이런 쪽의 개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공공성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반대하니까 제대로 추진도 안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출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내놓을 만한 기업인데도 삼성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디자인 이 서비스 부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제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조차도 디자인 부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했지만 자기들은 그냥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갖겠다고 지금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계의 60%가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출범을 한 거예요. 2017년 5월 때 출범할 때 가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2017년 6월 달부터 15세에서 64세가 우리가 흔히 OECD 기준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묘하게 2017년 6월 달부터요. 그걸 뭐 일부러 맞추려도 이렇게 힘들 텐데 그 오래전부터 저출산이 진행된 결과가 거기다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 막 고용 참사라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왜냐? 인구가 지금 있잖아요. 인구가 지금 보게 되면요. 60세 이상 인구가 1년에 56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49세는
1년에 한 33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60세 이상이 1년에 56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인구가 줄어들면요. 자,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600만 명이 일자리를 가졌어요. 그럼 60%가 이제 10명 중에 6명 일자리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500만 명 줄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600만 명 일자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구 이상으로 일자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400만 명 줄었다고 해봅시다. 일자리 가진 사람이. 그럼 200만 명 줄어든 거잖아요. 일자리가 취업자가. 그렇죠? 근데도 500만 명 중 400만 명은 80%, 10명 중에 10명이 취업한 거잖아요. 더 나은 거죠. 근데도 그거를 일자리 참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00만 명, 400만 명, 200만 명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더 개선된 거거든 사실은요.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최저임금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최저임금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2017년도에 대통령 유력 후보 5명이 다 1만 원 달성 공약 내세웠었어요. 3분은 2020년, 2분은 2022년. 이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빨간 선이 뭐냐면요. 생산성 증가율이에요. 파란 선이 뭐냐? 임금 증가율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 체계는 생산성 증가율만큼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안 올려준 거예요. 이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2017년에 얘기 나왔습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최저임금 1시간 임금 가지고 그러니까 점심도 못 사 먹는 이런 우리가 비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동안 계속 수십 년간 억압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이 나온 거죠. 1만 원 달성이라는 것이. 그걸 상징적으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장시간 근로를 허용해 줌으로써 수십 년간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많은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도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왜? 임금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장시간 근로가 허용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임금을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두 자릿수로 연속 2년 올리니까 이 저부가치 사업장은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경제학 동원 안 해도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최저임금 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최저임금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요. 저임금 근로자가 처음으로 20% 미만 떨어졌어요. 소득 불평등도 5배 미만 떨어졌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축소가 됐고요. 예? 가계소득은 하위 10%만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고 1년 전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다 플러스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예요.